여러분, 3D 프린터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영화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나오는 3D 프린터들은 구독 클릭 한 번, 아니라 프린트 시작 클릭 한 번이면 빠른 시간 내에 사용자가 원하는 3차원의 물체를 뚝딱 만들어주는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 3D 프린팅은 이런 멋진 연출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제품을 대량 양산하기에는 프린팅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사실 영상처럼 보여드린 파란 곰을 프린팅하는 영상은 원래 영상 속도를 6배속한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영상이 진짜 속도죠. 비용도 사출 산업이나 주요 산업에 비하면 상당히 고가이고 후처리도 복잡하며 실생활에 쓰일 수 있을 만한 내구성을 지닌 프린팅 재료는 지극히 한정적입니다. 3D 프린팅의 기술적 진보라고 해봤자 단순히 레이저 기반의 3D 프린터의 경우 레이저의 물리적 개수를 늘리거나 빌드 챔버의 크기를 키우고 동일 분야 경쟁 업체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인수하여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보단 제품의 단순한 크기를 키우고 라인업을 가지치기 하는 것에 그쳤었습니다. 물론 비금속 분야에선 CFR, SLS, SLA, DLP, 클립, MJF 등 다양한 방식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금속 분야에 있어선 3D 프린터는 제품의 모업이나 시제품과 같은 프로토타이핑에만 사용될 뿐이었죠. 하지만 2015년 3D 프린팅 업계를 넘어서 정말 인류 기술 도약 그 자체의 도전장을 내민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어디티브 매니팩처링 2.0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자신들이 나타나기 전 기존 3D 프린팅 산업들은 어디티브 매니팩처링 1.0 버전이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아예 한 단계 진보한 새로운 차원의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행보들은 마치 그들의 말이 단지 자신감 넘치는 패기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사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2017년 월드 에코노믹 포럼이 뽑은 30대 기술 개척자 수상, 2017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뽑은 50대 스마트 기업 수상, 실리콘밸리 비즈니스 저널이 뽑은 2018년 5월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유니콘 기업 수상, CES 2018 신흥기술상 수상, 2018 골드 에디슨상 수상, 포드, 구글 벤처스, BMW I 벤처스, G 벤처스, 사우디 아람코 에너지 벤처스 등으로부터의 투자를 통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전 비상장 민간 3D 프린팅 회사로서는 역사상 가장 큰 펀딩 금액인 4억 3,8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이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며 5억 2,6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조달한 기업, 상장 당시 주가 10달러를 기준으로 평가받은 시가총액만 무려 25억 달러였던 기업, 3D 프린팅을 넘어 기존 인류의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려 필사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3D 프린팅 회사, 데스크탑 메탈입니다. 데스크탑 메탈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 기업을 칭하는 유니콘 기업이었을 때부터 슈퍼스타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실력파 경영진 때문인데요. 여타 다른 유니콘 기업들과는 달리 데스크탑 메탈은 현직에서 3D 프린팅 관련 기술과 학문에 직접 연구 참여하고 있는 자타공인 흔들림 없는 세계 1위 공과대학교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 현역 교수진들이 공동 창업자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MIT 기계공학부 교수 엘리 삭스, MIT 재료공학부 교수 임민창, MIT 금속공학부 교수 크리스 슈, MIT 기계공학부 부교수 존 하트, 그리고 창업자이자 CEO인 릭 플룩 또한 MIT MBA인 슬론 스쿨 출신으로서 데스크탑 메탈은 세계 최고 대학교인 MIT의 학연으로 똘똘 뭉친 회사입니다. 데스크탑 메탈은 기술 개발에 미친 것처럼 상장하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생 기업 주제에 보유 투자 수가 무려 650여 개나 됩니다. 데스크탑 메탈의 고객층은 다양합니다. 에어버스는 데스크탑 메탈의 샌드 바인더 제팅을 이용한 디지털 캐스팅으로 비행기의 마그네슘 힌지를 프린팅하여 무게를 40%나 줄였으며 BMW는 자사의 고성능 디비전인 M 시리즈 엔진의 주요 부품을 프린팅하는데 데스크탑 메탈 제품을 사용하였고, 캐터필러는 엔진과 밸브 그리고 예비 부품을 사용하는 데에도 데스크탑 메탈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미 해병대에서 사용하는 시코르스키사 CH-53 수송헬기의 복합 덕트와 기타 기체 부품 등을 생산하는 데도 데스크탑 메탈의 제품이 사용되었죠.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수많은 회사들이 데스크탑 메탈의 고객사입니다. 사실 데스크탑 메탈은 탄생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신생 기업이지만 3D 프린팅 기술 자체로만 봤을 때는 신생 기업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공동 창업자들 모두 기존 3D 프린팅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약해오던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CEO인 릭 플롭은 데스크탑 메탈 이전 2001년 무코발트 리튬이온 배터리를 발명하고 상용화한 A123 시스템즈를 창업해 2010년 중국 최대 자동차 부품 업체인 왕샹 그룹에 회사를 인수시키며 향후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본금을
벌금을 벌었습니다. 또한 데스크탑 메탈의 영혼의 라이벌이자 여러 번 소송 공방전을 펼친 적 있는 연속 섬유 강화 프린팅 CFR, 그리고 강력한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데스크탑 메탈 BMD의 형제뻘인 금속 FF의 장인인 마크 포지드의 창립 이사진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빌 게이츠가 투자한 수술 로봇 분야 기업 비케리어스 서지컬 창립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를 위한 X선 CT 스캐너를 개발하고 있는 루마필드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학계에 있어서는 현재 MIT 재료공학부 방문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죠. 공동 창업자인 앨리 삭스는 그의 MIT 동료들과 함께 1980년대 후반 3D 프린팅 개념을 최초로 고안하고 데스크탑 메탈의 전력 특허 기술인 SPJ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옌밍창은 리플록과 함께 A123 시스템즈 시절부터 함께 호흡을 맞춰온 동료이기도 하죠. 데스크탑 메탈은 바인더 제팅과 BMD를 주 3D 프린팅 기술로 합니다. 이 두 3D 프린팅 기술 모두 현재 금속 3D 프린팅 업계에서 가장 핫한 분야로 손꼽힙니다. 바인더 제팅 제품군에는 플래그십인 프로덕션 시스템, X 시리즈, 그리고 샵 시스템이 있으며 BMD 제품군에는 스튜디오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장 산업 파괴적이고 대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인더 제팅을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인더 제팅은 데스크탑 메탈의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바인더 제팅은 크게 보면 금속 또는 모래 프린팅에 주로 사용됩니다. 바인더 제팅이라고 하면 보통 메탈 바인더 제팅이라고 해서 금속을 직접 프린팅하는 메탈 바인더 제팅이 가장 유명하지만 바인더 제팅은 재료에 따라 활용 가능한 분야와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모래를 재료로 금형을 프린팅한 후 기존의 주조 산업에 응용한 분야를 디지털 캐스팅, 래피드 캐스팅, 간접 프린팅 또는 하이브리드 프린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메탈 바인더 제팅과 모래 바인더 제팅 두 분야를 모두 할 줄 아는 회사는 현재까지 데스크탑 메탈이 유일합니다. 바인더 제팅은 1990년대 초 MIT에서 처음 개발되었죠.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젊은 시절 앨리 삭스 교수님이십니다. 이후 MIT는 바인더 제팅 기술을 X1에게 기술 라이센스 배포했습니다. 영상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MIT 연구실의 바통을 이어받아 20년 동안 이 바인더 제팅을 상용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제품 개발을 해온 X1은 작년 말 데스크탑 메탈에게 5억 7,500만 달러에 인수되어 데스크탑 메탈의 완전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바인더 제팅 개발진들이 팀 데스크탑 메탈이라는 한 장소에서 다시 모이게 된 것이죠. 바인더 제팅은 말 그대로 바인더, 제팅, 즉 접착제 뿌리기. 바인더 제팅은 접착제를 뿌리는 기술입니다. 다른 금속 3D 프린팅 기술이 열원인 레이저, IR 램프, 고온의 빌드 챔버, 고온의 노즐을 사용하는 반면 바인더 제팅은 순수하게 가루 재료에 접착제만을 분사하여 3D 프린팅을 합니다. 이후 프린팅된 물체를 따로 퍼니스에서 고온의 열로 소개시키는 신터링 작업을 통해 3D 프린팅이 최종 완성되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여론이 프린팅 과정과 독립적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레이저 또는 IR 램프가 3D 프린팅 단계에서 재료를 소개시키는 기존의 3D 프린팅의 경우 프린팅 단계에서 빌드 챔버 내부의 온도가 올라 연속적인 생산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재료에 손상을 주어 재료를 재활용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바인더 제팅은 철저하게 열원을 초기 프린팅 단계에서 퍼니스, 즉 반죽을 굽는 오븐처럼 분리된 장소에서 따로 접착제만으로 3D 프린팅된 금속 물체를 굽기 때문에 이러한 불연속적인 생산 문제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한 번 프린팅한 후 남은 재료의 99%까지를 재활용할 수 있죠. 태생적으로 연속적인 대량 생산에 유리하며 굉장히 효율적이고 생산적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데스크탑 메탈의 자회사인 포러스트와 이텍의 램 336 그리고 자사의 바인더 제팅 기술을 융합하여 목재 폐기물인 톱밥과 리그닌을 재료로 하는 세계 최초 목재 프린팅에도 성공하였습니다. 무려 목재 프린팅을 말이죠. 이는 열원이 재료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바인더 제팅의 기술적 이점과 이후 말씀드릴 자회사들끼리의 시너지를 최대한으로 창출시키는 데스크탑 메탈의 경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레이저 기반 금속 프린팅의 경우 인쇄 과정에서 생기는 지지 구조물이 필연적으로 생기는데 이를 제거하는 후처리 작업을 위해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뿐더러 제품의 표면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로 인한 제품 개발자의 설계적 한계가 존재하게 되는 건 덤이죠. 하지만 바인더 제팅은 빌드 챔버에 있는 재료 분말들 그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습니다. 덕분에 고해상도의 매끄러운 제품을 아무런 설계 제한 없이 조밀하게 생산할 수 있어서 한 번의 프린팅에서 생산되는 부품의 수를 최대화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프린팅된 부품당 비용을 기존 방식보다 크게 낮출 수 있게 됩니다. 프린팅 해상도가 프로덕션 시스템의 경우 무려 1200dpi, 샵 시스템의 경우 1600dpi에 이릅니다. 기존의 금속 3D 프린팅으로는 재현할 수 없었던 초고해상도입니다. 그리고 데스크탑 메탈의 바인더 제팅 프린터는 기존 금속 사출 성형 MIM 산업에서 사용되는 금속 분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독점적으로 비싼 가격의 재료를 사야 할 필요 없이 합리적인 가격의 프린팅 재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평소 2D 프린터에서 A4용지는 어느 회사 제품을 사용하던지 크게 상관없더라도 잉크는 정품을 사야 하듯이 데스크탑 메탈도 바인더인 접착제는 데스크탑 메탈의 정품 소모품을 사야 합니다. 무엇보다 메탈 바인더 제팅은 기존 금속 3D 프린팅에 비하면
프린팅 시간이 매우 빠릅니다. 일반적인 레이저 기반의 금속 프린터들의 프린팅 속도가 대략 160/h인 반면 데스크탑 메탈은 12,000cc/h로 대략 100배 정도 빠른 속도를 자랑하죠. 그 이유는 기존 금속 3D 프린팅 기술인 DMLS가 점, 선, 면의 과정을 통해 한 층 한 층 층을 쌓아가는 반면 바인더 제팅은 우리가 평소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2D 프린터처럼 한 층을 한 번에 프린팅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기본 개념 자체가 다르죠. 정말 저층 제조 2.0 버전이라고 불리만 합니다. 또한 신터링 과정에서 한 번에 제품이 소개되기 때문에 기존 3D 프린팅 제품들이 층층이 쌓인 방향으로의 압력으로 인한 결 방향으로의 찢어진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워 모든 방향에서 동등한 강도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바인더 제팅은 단점이 하나도 없는 무결점의 기술일까요? 물론 이 세상에 그런 기술은 없겠죠. 어떤 기술이든지 간에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강화해 나가야 하니까요. 바인더 제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프린팅과 대량 양산에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준 핵심 요인 중에 바인더, 즉 접착제가 있는데요. 이 바인더가 역사적이게도 구조적 단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접착제만으로는 물체를 프린팅하고 나중에 오븐 역할을 하는 퍼니스에 넣어 소결시켜야지만 제대로 굳어지는 바인더 제팅의 특성 때문에 그 접착제만으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즉 초록 상태일 때 떨어뜨리거나 힘을 주게 되면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량의 무거운 프린팅 물들을 안전하게 소결로까지 데리고 가는 작업이 중요한 과제가 되며 기존 DMLS 방식의 레이저 금속 프린터들이 기존 용접과 인장 강도 면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고 여겨지는 반면 바인더 제팅의 경우 바인더, 즉 접착제가 소결 과정에서 날아가게 되면 그 접착제 입자가 있던 빈 공간에 공극이 생기게 되고 이 공극으로 인하여 인장 강도가 떨어지게 되며 수축과 변형 및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료의 다양성이 아직은 기존의 DMLS에 비해선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데스크탑 메탈은 그 누구보다 오랫동안 바인더 제팅을 연구해온 회사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디바인딩을 비롯한 후처리와 프린팅 과정 전반에 있어서의 편리성과 자동성을 개선하고 있고 리버풀 대학에서 나와 이노베이트 UK 스마트 그랜트를 수상한 바인더 제팅 기술에서 오직 바인더 하나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오던 메타 어디티브를 인수하여 기존 바인더 제팅의 약점으로 꼽혔던 구조적 다공성 및 열수축 현상을 해결해냈습니다. 또한 MIT 재료공학부 교수를 비롯해 학계 최고의 인사들이 팀 데스크탑 메탈에 있는 덕분에 알루미늄, 티타늄, 구리, 스테인리스 등을 비롯한 타사 대비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재료 포트폴리오를 자랑합니다. 마치 배터리 분야에서 수많은 배터리 제작 업체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게임 체인저로 생각하고 기술 선점을 위해 자본을 투자하는 것처럼 3D 프린팅 업계에서도 메탈 바인더 제팅에 대한 대기업들의 연이은 투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P는 메탈 제시라는 플래그십 메탈 바인더 제팅 프린터를 올해 출시할 예정이고 폭스바겐은 HP와 협력해 만여 개의 금속 부품을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데스크탑 메탈의 영혼의 라이벌인 마크포지드는 스웨덴 출신의 바인더 제팅 전문 회사 디지털 메탈을 얼마 전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메탈 바인더 제팅 시장에 뛰어들었죠. GE는 GE 어디티브를 통해 자사의 플래그십 메탈 바인더 제팅 프린터인 시리즈 3을 출시 예정에 앞두고 있고 일본의 리코 또한 메탈 바인더 제팅 제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해왔습니다. 본격적인 금속 대량 3D 프린팅의 해법으로 손꼽히고 있는 바인더 제팅은 개략적으로 4단계로 나뉩니다. 프린트 베드에 제로 가루로 도포하는 파우더 디포지션 단계, 진동 블레이드 또는 역회전 롤러로 베드 위에 도포된 제로 가루를 균일하게 펴고 압축하는 파우더 스프레딩 앤 컴팩션 단계, 제로 가루 위에 바인더를 뿌리는 바인더 디포지션 단계, 축축한 바인더를 건조하는 드라잉 더 웻 바인더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대략 20초 정도 걸리죠. 하지만 바인더 제팅의 본 고장이자 최고의 장인인 데스크탑 메탈의 바인더 제팅은 타사의 바인더 제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지죠. 데스크탑 메탈의 바인더 제팅 기술은 SPJ라고 불리는데 싱글 패스 제팅의 약자로 방금 말씀드렸던 개략적인 4단계가 프린터 헤드의 단 한 번의 통과, 즉 싱글 패스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데스크탑 메탈의 전매 특허인 SPJ 방식의 프린터 헤드 때문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스크탑 메탈의 플래그십 메탈 바인더 제팅 프린터인 P50에 달려있는 SPJ 방식의 프린터 헤드의 경우 여러 구획들이 하나의 큰 덩어리로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프린터 헤드가 한 번 지나칠 때 전술한 개략적인 4단계가 모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번의 패스는 3초 이내에 이루어지며 덕분에 일반적인 금속 프린터들의 프린팅 속도가 대략 100cc/h인 반면 데스크탑 메탈은 12,000cc/h라는 대략 100배 속도에 가까운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속 프린팅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것은 정말 혁신적인 속도입니다. 재밌는 점은 X1이 지금처럼 팀 데스크탑 메탈에 속하기 전 경쟁자였던 시절 자사의 홈페이지에 공공연히 이 SPJ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영상 제작을 위해 오랜만에 X1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찾았을 때 이미 글이 내려간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그 글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 요지는 SPJ의 프린팅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 때문에 바인더가
온도가 충분히 건조될 시간이 불충분하며 시제품에 대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죠. 즉 SPJ는 다른 기업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기술이 아니라 따라하지 않는 기술일 뿐이다. 사실상 그래서 그럴싸한 논리적인 기술적 결함을 제가 발견하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역사적이게도 그 이후 데스크탑 메탈과 엑스원이 한 가족이 되어 출시하게 된 엑스원의 모래 바인더 제팅 제품인 엑스맥스 플렉스에는 데스크탑 메탈의 SPJ 기술이 탑재된 프린터 헤드가 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병 이후 인터뷰에서 엑스원의 개발 연구진들이 데스크탑 메탈의 연구진들과 함께 만났고 SPJ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는 후속 기사가 나왔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수 개발 비용만 1억 달러 이상이 들었다는 데스크탑 메탈의 P50의 첫 출하 물량은 세계 최대 크기의 전동 공구 회사이자 우리가 잘 아는 디월트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스탠리 블랙앤데커 그룹에게 팔렸습니다. 누구보다 데스크탑 메탈의 빠른 속도의 SPJ를 부정하던 엑스원이 오히려 말을 바꿔 데스크탑 메탈의 SPJ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하고 자사의 제품에 탑재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반증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스크탑 메탈의 영혼의 라이벌이자 여러 번 소승전을 휘말렸던 마크 포지 또한 자신들이 그렇게 부정하던 금속 3D 프린팅 대량 생산, 즉 매스 프로덕션이라는 키워드를 이제는 대놓고 공공연히 선전해가면서 라이벌의 탑받친 메탈 바인더 제팅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얼마 전 디지털 메탈에 인수하여 메탈 바인더 제팅 시장에 끼어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이 데스크탑 메탈의 기술 개발에 있어서의 뛰어난 안목과 미래를 내다보는 선도하는 반증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앞다퉈 메탈 바인더 제팅에 투자하는 HP, GE, 니코 같은 대기업들의 최근 투자들은 더욱이 데스크탑 메탈의 그동안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주죠. 리플롭은 인수합병이 굉장히 공격적이기도 합니다. 데스크탑 메탈은 2021년 레진과 같은 광경화성 물질을 광경화를 통해 초정밀한 해상도와 빠른 속도로 대량 3D 프린팅할 수 있는 DLP 프린팅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인비전텍을 3억 달러에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랜 바인더 제팅의 라이벌이자 MIT 연구실이라는 한 뿌리에서 흩어져 나와 오랫동안 독일에서 독자적인 연구와 제품을 만들어온 엑스원을 5억 7,500만 달러에 인수하여 품에 안았죠. 이외에도 세계 최초로 목재 3D 프린팅에 성공한 포러스트를 250만 달러에 고가의 스탬핑 프레스와 전문적인 도구나 다이가 필요 없이 판금 성형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시트 성형 DSF를 개발한 피거를 350만 달러에 인수하였고 3D 프린팅용 폴리머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제로 회사 어디티브 3D, 세계 최초로 복합 제로 3D 프린팅에 성공한 벨기에의 에어로신트를 추가적으로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압 및 유체 동력 시스템용 부품의 설계 및 생산을 40년 동안 전문적으로 하다가 이를 3D 프린팅 기술과 접목시키고 있었던 이탈리아의 아이드로를 인수하여 항공 우주 제조 산업에 직접적으로 진출하게 되었죠. 상장 이후 초스피드로 7여 개의 회사들을 겨우 1년 반이 채 되지도 않아서 인수한 셈인데요. 막 상장한 신생기업 치고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이며 이를 향한 걱정 어린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인수들이 전부 데스크탑 메탈을 오랫동안 봐온 팬들 입장에선 자연스럽게 납득이 가능한 인수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회사들이 하나의 청사진에서 만들어진 퀴즈의 일부분이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상호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팀 데스크탑 메탈은 마치 몇 년 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인수한 회사들 사이에서의 시너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팀 데스크탑 메탈은 포러스트 더하기 이텍 더하기 데스크탑 메탈의 결과물로서 세계 최초 목재를 3D 프린팅하는 프린터를 출시했습니다. 실제 나무결과 차이가 없이 매끄러운 목재 표면을 프린팅하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구현해낸 것이죠. 그것도 벌목을 하고 남은 재활용 톱밥으로 3D 프린팅을 해냈다는 것은 친환경 저탄소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오늘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엄청난 성과입니다. 겉으로만 봤을 때는 단순히 제품 하나하나를 내놓은 것처럼만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을 바라보면 팀 데스크탑 메탈의 환상적인 팀플레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 메탈은 이텍의 램 366의 다관절 로봇 플랫폼과 자사의 SPJ 프린팅 그리고 포러스트의 재료 개발 능력을 인수한 지 1년 반이 채 되지도 않아서 하나의 양산 제품으로 통합하여 내놓은 것입니다.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온 세 회사의 복잡하고 독자적인 플랫폼을 하나의 논리적인 제품으로 통합시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양생 제품으로 내놓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또한 X1 더하기 데스크탑 메탈의 결과물로서 X맥스 플렉스를 내놨는데 데스크탑 메탈을 설계하고 X1의 샌드 3D 프린팅에 대한 의견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제품은 빌드 챔버의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공간 현장 수요에도 유동적이며 빠른 SPJ 프린팅으로 모래 프린팅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텍의 다관절 로봇 플랫폼과 자사의 SPJ 그리고 X1의 모래 분석 기술을 하나의 양생 제품으로 통합해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통합을 넘어서 기존의 지멘스의 인더스트리 4.0 인터그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어하던 X1의 플랫폼을 데스크탑 메탈의 전용 소프트웨어인 Fabricate MFG 인터그레이션으로 대신 제어해내는 소프트웨어의 통합도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데스크탑 메탈의 Fabricate MFG 인터그레이션은 맥OS,
또는 윈도우 OS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며 기존 데스크탑 메탈의 데스크탑 메탈 라이브 센터로 생성된 파일을 인식하여 제로 매개 변수를 자동으로 설정하고 다른 CAD 툴과도 자연스럽게 연동이 가능하죠. X1이 팀 데스크탑 메탈에 합류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택의 DLP 플랫폼과 어디티브 3D의 제로 개발 능력을 통합하여 치과 및 의료산업 관련 전문 3D 프린팅 브랜드인 데스크탑 헬스를 런칭해 다양한 제품들과 재료들을 선보이고 있죠. 마지막으로 세계 최초로 다중 프린팅에 성공한 에어로 3D는 향후 2년 이내에 데스크탑 메탈 플랫폼이 통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데스크탑 메탈은 스스로를 데스크탑 메탈 그룹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들을 팀 DM이라고 소개하죠. 단어 하나의 차이지만 그들의 수평적인 기업 문화가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개인적으로 데스크탑 메탈을 보면 기업이라는 느낌보단 학구열이 높은 학생들을 보는 느낌이 드는데요. 천재와 광인은 한 끗 차이라고 했던가요? 데스크탑 메탈은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로 위기적 분야에만 도전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항상 불가능에 도전하고자 하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새로운 분야에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메탈에는 자주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데스크탑 메탈의 이러한 노력들과 열정들이 훗날 인류 산업사의 한 획을 그을 위대한 업적이 될지 아니면 무리한 개발과 방만한 경영으로 결국 역사의 뒤연길로 사라질 기업으로 남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데스크탑 메탈이 이뤄낸 성과들에서 적어도 저는 세상을 바꾸고 있는 천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낙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